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은 요 근래 다양한 의미에서 창의성과 대담한 주도적 아이디어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세계의 가난한 농촌지대였던 중국이 국제 정치 무대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자리매김할 거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담한 구상을 실현한 사업 중 하나가 유례없는 타림 사막 도로로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모래 사막인 타클라마칸 사막에 걸쳐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용감한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가 가신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사하라 사막보다 웅장. 석유나 사막이라는 말을 들으면 지구상의 어떤 지역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중동 지역으로 답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는 유목민, 아라비안 나이트, 석유의 채굴 등으로 인해 최고 수준의 생활 수준을 실현한 석유 왕국의 땅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와 북아프리카 사막, 석유에 대해서는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타클라마칸 사막은 중국 외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이 사막은 외국의 수입에 거의 의지하지 않고 중국 전역에 전해줄 수 있는 정도의 석유 자원을 비축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했다시피 타클라마칸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모래 사막으로 오늘날 중국인이 신장이라 부르는 중국 서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의 지리적 위치는 반지의 제왕의 모르도르를 연상시키는데요. 모르도르도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죠. 타클라마칸 사막의 북쪽은 텐산 산맥, 서쪽은 파미르 고원, 남쪽은 쿤룬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동쪽으로는 고비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세 곳의 산맥이 사막을 둘러싸고 습기를 머금은 바람을 불러들입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이 사막지대가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죠. 예로부터 이 사막에 인접했던 아시아의 중앙부에는 위그루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타클라마칸은 돌아올 수 없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이름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인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이 사막은 산책에는 적합하지 않고 현대 도시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이라면 하루도 연명하기 힘들 것입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의 면적은 핀란드와 같은 정도인데 다시 말하면 독일보다 약간 작은 정도입니다. 생명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는 33만 7평방킬로미터의 모래 땅, 그것이 중국 서부의 사막입니다. 공기 중에는 많은 모래가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방진 마스크조차 소용이 없다고 해요. 푸른 산맥에는 몇 개의 하천이 흘러오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모래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가 사막의 중앙부에 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실크로드의 상인들은 당시 캐러밴을 만들어 사막을 통과할 때 이곳 오아시스에 잠시 머물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에 의해 오아시스는 사라졌고 타클라마칸 사막은 더욱 황량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로를 건설한 이유. 오랫동안 타클라마칸 지역은 중국인에게 손잡이 없는 여행 가방 같은 것이었는데요. 버리자니 아깝고 운반에는 불편합니다. 그 생각이 크게 바뀐 것은 90년대 사막에 풍부한 석유 자원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였죠. 덩샤오핑 정권은 이 지역의 장래성에 대해서 꼼꼼히 판단을 내리고 최대한 이용하기로 결정합니다. 1992년 타림 사막도로 건설이 개시되었습니다. 북쪽 룬타이현과 남쪽 민펑현의 두 마을을 도로로 연결짓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뻗어나가듯 이 지방의 대규모 석유 매장지를 위해 지선이 놓여져야 했습니다. 이 도로의 길이는 550km를 넘었습니다. 서양의 많은 전문가들은 계획이 지나치게 고비용에 무의미한 작업이라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고 해요.
사실 타클라마칸은 완전한 무인지대여서 인프라라고 할 만한 것이 전무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이 암석으로 된 사하라 사막이나 아라비아 반도의 사막과는 다르게 타클라마칸 사막은 20m 높이의 언덕이 파도치는 모래의 바다였죠. 이 모래 언덕이 도로를 완전히 덮어버려서 도로 건설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불가능이란 아직 아무도 이루지 못한 것일 뿐이니 자신들이 가장 먼저 해내자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1955년 타림 사막도로가 완성되었습니다. 인간이 수세기 동안 발을 들여놓은 적도 없었던 도로의 중간 부근에는 작은 마을이 생겼고 운전자가 연료를 보급하거나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가족과 전화로 통화하거나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도 있게 되었답니다. 타림 사막도로는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기사나 노동자가 더 쉽게 매장지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중국은 이 지역에서 석유 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야심적인 사업이 단기간에 성과를 거둔 것인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타림 사막도로의 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자연의 응수. 까다로운 자연도 도로의 건설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패를 든 채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뿐인데요. 그 중 하나가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린 높이 20m에 이르는 사구입니다. 모래는 도로를 끊임없이 뒤덮었고 그것을 제거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었습니다. 도로 1km당 건설 비용이 1,400만 달러였는데 주행을 가능케 하는 보수에도 막대한 비용이 나갈 우려가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은 몇 년 안에 도로를 묻어버릴지도 모를 모래파도와 싸우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때 도랑을 파거나 방벽을 쌓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중국은 물론 만리장성을 쌓은 역사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다시 짓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550km 거리의 거대한 벽을 도로 양옆에 짓는다니 말입니다. 게다가 중간중간 출입구에도 방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국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괴롭혔던 자연 그 자체였다고 하는데요. 타클라마칸 사막 자체는 건조했지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 사막 지하에서 지하수가 발견된 것입니다. 덕분에 가장 단순하고 깔끔한 해결책을 찾게 되었는데요. 바로 나무를 심는 것이었죠. 몇 년을 거쳐 도로 주변에 정말로 숲이 생겼습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처음은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법입니다. 수 킬로미터에 걸쳐 많은 나무들이 심어졌습니다. 나무들이 건조와 열을 잘 견뎌낼 수 있을지, 물을 저장했던 사막의 심부에서 수분을 잘 빨아들일 수 있을지 뚜렷한 전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어코 이 시도는 성공으로 결실을 맺었고 오늘날 도로 주변에는 숲지대가 쭉 뻗어 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마다 고성능의 양수 펌프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땅속에서 모인 물 덕분에 녹음이 우거지고 있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는데요. 타림 사막 도로를 통해 중국은 단순히 서부의 석유 채굴 지역을 이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사막 녹화의 커다란 성공 체험까지 손에 넣을 수 있었죠.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막화의 진행은 인류 전체와 관련된 큰 문제인데요. 중국인들은 사막의 확대를 저지했을 뿐만 아니라 사막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의 위대한 공적은 인류 모두가 얻은 값진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요. 더 재미있는 영상 여러분들께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